60만 엔 넘게 버는 것 같아요. 60만 엔? 20일 해가지고 이제 매일 했으면은 90만 엔 넘었을 것 같아요. 4,000엔 탕은 주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마라탕을 하나 쏟은 적이 있는데 포장을 잘못해가지고 새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이츠 알바 신청하는 방법. 우버이츠 수입에서 세금 보통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퀘스트나 뭐 프로모션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 60만 엔 번다는데? 대박, 엄청난데? 안녕하십니까, PD입니다. 오늘은 우버이츠를 하시는 구독자님 모시고 일본에 사시는 워홀러 분들이나 뭐 부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버이츠 배달로서 부수입을 얻냐, 이거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부터 워킹 홀로데이로 와서 우버이츠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연호라고 합니다. 우버이츠 알바 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제가 3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달부터? 예, 일단 그거 보고 온 거예요. 알바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왔어요. 이제 우선순위를 잡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 네이버나 그런 데 치면 나와요? 일본 우버이츠 하는 법이라는 게? 잘 못 본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도쿄에서 우버이츠 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도쿄 어디 지역에서 활발하게 하십니까? 신주쿠, roppongi, 에비스 이런 도쿄 중심지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예요? 신주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가까운 데서 하시네. 그거 보고 집도 계약해가지고 우버이츠 하나 보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비중이 크죠. 그러면 저희 연어님은 워킹 홀리데이로 하시잖아요. 다른 비자는 어떤 비자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취업 제한이 없는 비자만 한다고 들어가지고 워킹 홀로데이나 결혼 비자나 영주권 이런 것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취업 비자도 안 되고 유학 비자도 안 되고 그리고 관광 비자도 안 되고 해서 워킹 홀리데이 분들만 사실 되는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리고 영주권자, 저는 아마도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그러면 우버이츠 알바 신청하는 방법, 그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버이츠 드라이버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소액코드 넣고 가입을 한 다음에 계좌나 신분증 같은 걸 인증을 해요.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센터로 가야 돼요.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실적으로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빨리 하면은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일에서 일주일.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직접 방문을 해야 되나요? 예, 직접 가가지고 여권이나 비자하고 재료카드 이런 거 확인하니까 위조된 건지 아닌지 보는 것 같아요. 우버이츠 등록 자체를 모바일 휴대폰을 하셨어요? 예, 휴대폰으로 웹사이트 들어가서 했어요. 제일 처음 일본 오셨을 때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JPT N2 있었습니다. N2? 작년에 딴 거. 그렇게 일본어로 등록하는 데는 막 어렵고 이런 건 아니네요? 번역 기능을 또 제공해가지고 한국어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되게 편하게 하겠다. 은행 계좌도 있어야 돼요? 은행 계좌 있어야 돼요. 계좌 등록이 돼야지 그 다음이 컴플라이언스 센터에 가는 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되나요, 일본? 그냥 자전거로 할 거면은 괜찮긴 한데 바이크로 해가지고 그러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셨어요? 전기 자전거를 사가지고 그걸로 시작했어요. 전기 자전거. 지금은 근데 바이크로 하시잖아요. 네, 지금은 바이크로 하고 있어요. 전동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랑 왜 바이크로 왜 바꾸셨어요? 바이크로 바로 시작하기에 부담이 좀 있던 것 같고 그때 아마 면허 안 바꿔가지고 바로 못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일단은 자전거를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근데 전동 자전거 비싸잖아요. 중고로 싸게 샀어요. 15,000원에. 진짜 전동 자전거를? 예. 그리고 나서 역시 제대로 하려면 오토바이가 좋은가요?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오셨으면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이제 겨울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언제가 제일 빡셔요? 여름 때가 제일 빡세고 돈도 많이 주는 거. 돈도 많이 줘요? 수요가 높으면 돈을 더 많이 줘요. 진짜? 오토바이는 지금은 뭐 렌탈이나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오토바이를 렌탈로 하고 있어요. 그거 렌탈 어디서 해요? 구글에 배달용 바이크 렌탈 이러면 업체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네. 선택하면 돼요. 한 얼마 하나요? 빌리는데? 저는 한 달에 25,000원에 빌린 것 같아요. 지금도 25,000원 빌려서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있죠. 25,000원 내면 남아요? 남죠. 근데 사면 한 10만
그거는 11만 원 정도 하지 않나? 그래도 이제 정비하고 보험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 그 25,000원에 예. 가방은 어떻게 해요? 가방 지금 자이로 캐노피라는 뚜껑 달린 지붕 있는 오토바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짐칸이 따로 있어요. 넣고 합니다. 아, 따로 가방 메고 하시는 건 아니구나. 저희가 평소에 보면 가방 메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매진 않아요. 저는 거의 짐칸에 넣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나요? 전기 자전거로 했을 때는 보조 배터리로 하나 사가지고 휴대폰 거치대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6만 엔 정도 드는 것 같아요. 6만 엔. 바이크로 바꾸고 나서 매월 25,000원 드는 거랑 기름값도 따로 내셔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한 달에 얼마 정도 해가지고 기름값은 한 얼마 들어요? 거리에 따라 다른데 많이 타도 한 10,000엔 정도. 그러면 고정적으로 이동하는 데만 해도 한 35,000엔 드네. 매달 25,000원 플러스 기름값 10,000엔 해서. 맞죠? 예. 그리고 배달 중에 그럼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영업용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버이츠에서 보험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보험 들고 영업용은 우버이츠로 한 것 같아요. 따로 안 들었어요. 우버이츠에서 이렇게 보험에 대한 것도 돈을 내겠네요. 우버이츠에도. 지금도 내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 렌탈한 거에 있으니까 따로 내진 않고. 옛날 자전거로 하실 때는 우버이츠에서 주는 보험을 가입하셨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배달 알바 하셨죠? 한국에서도 했어요. 한국에서 배달 알바 하는 거랑 일본에서 우버이츠 하는 거랑 뭐가 제일 달라요? 일 자체는 여기서는 안전하다. 차량들이 좀 천천히 다니고 양보도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하기 편한 것 같고 수익도 한국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기간 일한다고 하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돈은 어느 정도 차이 나요?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일본이 노력에 비해서는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구나. 일본 우버이츠에는 직접 돈을 받는 현금 결제 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돼요. 키면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콜이 더 늘어나니까 현금 콜이 좀 있어가지고 현금 콜도 받게 되면 선택 폭이 넓어지니까 쓰면 그냥 저는 보통 키고 해요. 배달번이 현금은 갖고요. 그리고 그 수익에서 그만큼 까요. 우버가 고객을 위해 성결제를 해주고 음식을 받은 다음에 고객한테 가져다 주고 고객은 그 음식값을 연어님한테 주고 그러면 우버는 그만큼의 돈을 연어님의 계좌에서 뺀다 이거죠. 정산 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안 귀찮아요? 미리 수익을 받는 느낌이라 나쁘진 않아요. 그럼 배달할 때 일본어 실력은 얼마나 필요해요? 일단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이어야 돼요? 전화할 일이나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될 일도 있어서 그런 게 많아요. 가끔씩 있어요. 일본 주소 오셨을 때 복잡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구글 맵 쓰세요? 아니면 무슨 맵 쓰세요? 구글 맵으로 쓰고 있어요. 우버에서는 뭐 지원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구글 맵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은 거. 구글 앱으로만 충분하다. 우버 앱에서도 대략 지도가 뜨긴 하는데 더블 체크하는 거죠. 우버 하실 때 핸드폰 몇 개 들고 가세요? 저 한 개로. 그럼 배터리 빨리 안 따라요? 보조 배터리를 또 충전하고 있어요. 항상 있어야 돼요. 배터리 빨리 닳아서. 도쿄 사시잖아요. 반대로 콜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비수기 때 자전거로 하면은 좀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비수기가 언제예요? 4, 5월? 여름 전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배달 중에 음식을 쏟거나 수습은 어떻게 해요? 마라탕을 하나 쏟은 적이 있는데 포장을 잘못해가지고 새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 고객센터에 연락하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이제 자체 폐기해라. 그러면 연어님이 고객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우버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야 돼요. 전화는 아니고 채팅 기능이 있어요. 바로바로 채팅이 돼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막 배달원한테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고객들이. 일본은 그런 건 없어요. 가끔 있어요. 클레임 받은 적 있어요? 조금 있고 주문이 많을 때 배차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안 빠진 콜들인데 그래가지고 고객이 왜 이렇게 늦냐고 뭐라고 한 적은 있어.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네. 예. 근데 일본인들 성격으로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그러지 않지 않나요? 케바케가 있으니까 또 타워맨션 이런 데도 가시고 그러죠? 타워맨션 가긴 하죠. 엄청 복잡하지 않아요? 좀 귀찮긴 해요. 그래서 안 가는 데도 많아요 제가. 진짜? 그 고객들한테 반대로 클레임 말고 팁 이런 거 따로 받은 적도 있어요? 예, 좀 있어요.
어떨 때 줘요 팁을? 고객이 주고 싶으면 주는 것 같아요. 팁은 이때까지 받았던 팁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팁 얼마 정도예요? 1,400엔. 알겠습니다. 배달을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음식이나 돈 같은 거 훔치지 않고 제대로 배달만 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문신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배달하시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제일 재밌었던 거 에피소드 하나 있으면 하나만 말해주세요. 1시간짜리 배달을 간 적이 있거든요. 되게 멀어가지고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또 현금 배달이라서 직접 대면으로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할머니가 먼 길 오느냐 수고했다면서 500원 동전 하나 주더라고요. 감동 받았어요. 그래 거리가 멀면 콜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도쿄는 정말 많이 돌아다니셨겠다. 학교 지리는 좀 이제 알죠. 일본의 교통 룰이 그래도 한국이랑 좀 다르잖아요. 어떤 거 초보자들이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주정차 금지 구역 안에는 되면 안 돼요. 아예.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주정차는 안 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되는 그런 데 세워가지고 갔다 오는 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수입하고 뭐 세금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 텐데 보통 몇 회 정도 하시고 한 번 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많이 할 때는 주 5회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주말에는 근데 콜이 많을 테니까 주말은 무조건 하실 거 아니에요? 약속 없으면 무조건 해야죠. 점심 피크하고 저녁 피크는 무조건 하고요. 그때가 단가 높으니까 10시 반에서 2시에 점심이고 저녁은 10시 반부터 9시. 그렇게 하면 7시간? 7시간. 중간에 피크 아닐 때는 그냥 쉬고 네, 그땐 좀 숨쉬는 타임. 집에서 쉬어요? 아니면 대기하는 데서 그냥 쉬어요?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은 뭐 카페 가든지 식사를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주 한 5회 정도 하시면 한 얼마 정도 들어와요 평균?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10만 엔은 넘을 것 같네요. 10만 엔? 주 40시간 정도 하면은 이게 시급이 1,000엔에서 3,000엔 사이라서 아 높다. 2,000엔 3,000엔이라고? 주 40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4주 한다고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벌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3, 40만 엔 벌 것 같아요. 지난달에 얼마 버셨어요? 최근에 이제 취업 준비하느냐고 많이 안 해가지고 2주 전인가 3주 전에 15만 엔. 제일 많이 벌 때 얼마까지 벌어봤어요? 8월 달인가 30일 중에 한 20일 정도 했는데 60만 엔을 벌었어요. 60만 엔? 20일 해가지고 이제 매일 했으면은 90만 엔 넘었을 것 같은데. 20일 해가지고 60만 벌었다고? 와 대박이다. 많이 버네. 그럼 평균적으로는 한 얼마 벌어요? 주 8시간씩 주 5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30만 엔은 벌 것 같아요 한 달. 근데 거기서 세금은 또 내야죠. 기름값도 내야 되고 바이크 렌탈비도 내야 되고 25만 엔 벌면 18만 엔 정도 되겠네. 그리고 기본 배달료 외에 뭐 퀘스트나 뭐 프로모션 이런 것도 있어요? 매주 2번씩 있어요. 똑같아요? 건수를 채우면은 달성 금액을 주는 2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선택할 수 있는 건수를 10건부터 130건까지 정해가지고 자기가 한 4일 안에 130건 하면은 뭐 2만 엔 정도 주는 그런 거. 2만 원을 준다고? 130건을 해야 돼. 근데 되게 빡시네. 근데 이게 2건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4만 엔 정도 되죠. 지금 열심히 하면 한 16만 엔만 해도 그냥 뭐 퀘스트로만 해도 16만 엔 정도 번단 말이네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또 기본 배달료도 있고 맞죠. 뭐 비 온 날도 있고 이제 눈 온 날도 있는데 그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진짜예요? 이게 더 많이 줘요. 이 시급으로 하면은 비 안 온 날에 비해서 2배 정도 오를 때도 있고 아 진짜? 4,000엔 이상은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비 오고. 대박 엄청난데? 프로모션 들어가고 캐스트 들어가는 거에 플러스 비까지 오면 대박 나네. 아 그렇죠. 우버이츠 수입에서 세금 보통 몇 프로 정도 떼이나요? 이게 소득에 따라 달라가지고 저는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1년 딱 있으면은 거주자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수정 신고를 했어요. 그 세금 처리 앱 같은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 내고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세무사는 따로 안 갔어요. 우버에서 미리 세금을 떼서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네가 세금을 알아서 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예, 그렇게 돼요.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뭐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옷가게나 이렇게 알바 하잖아요. 시급이나 이제 업무 강도 따져봤을 때 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업무 강도 생각하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에서 식당 알바나 그런 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우버이츠로만 계속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일단 버는 것도 그렇고 사회보험 같은 거를 1년 차에는 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도쿄 한 중심가여서 좀 외곽 벗어나면은 이제 최저시급 나오고 그럴 수 그렇구나. 오사카는 조금 낮을 수도 있겠다, 도쿄보다. 오사카는 물가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약 1년가량 하시면서 일본 우버이츠 재팬의 가장 큰 장점하고 이거는 진짜 단점이라는 거 있으면 뭐 단점부터 말하면 밖에서 하는 거라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좀 힘들 수 있다. 그거 하고 비수기 같을 때는 피크 시간 아닐 때는 진짜 콜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비수기 때 좀 힘들다. 장점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시간 날 때 할 수 있고 거리가 괜찮다는 점. 월러들한테 우버이츠 알바 추천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사람들 많이 못 만나고 이런 거는 단점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생활 같은 거는 좀 이제 여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분들한테는 비추천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외곽에서 살면 아무래도 콜이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좀 비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추천한다고 하면 어떤 거였어요? 여유롭게 하고 싶은 사람하고 자유로운 걸 추구하는 사람은 이게 좋죠. 여행 같은 거 스케줄 많이 짤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아, 오버워치 해볼까? 라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할 거면은 도심에서 해야 돼가지고 도심에서 집을 잘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외곽에서 하면은 진짜 돈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소개 이벤트 같은 게 또 있거든요. 이런 거 하면은 막 3만 원씩 주는데 그런 거 찾아서 입력하면 이제 돈 더 벌 수 있다. 만약에 제 코드로 하시면 저한테 3만 원이 들어오고 이제 그걸 뭐 나누던가 하는 거죠. 이제. 연원님한테 들어가구나. 예. 그래서 제가 연원님한테 그러면 했으니까 한 만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네. 예, 그래서 계좌로 뭐 보내주고 이게 그리고 한 3달 안에 30건 해야 된다던가의 조건이 있어요. 바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파니치에서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이제 오키나와도 워킹 홀로데이 비자로 할 수 있어가지고 동시에는 안 되고요. 단가 좋은 거 있으면 단가 좋은 거를 넘어가는 퀘스트나 이런 거고 그 로켓나우 많이 해요? 콜 많아요? 나쁘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1시간 정도 긴 인터뷰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일찍 귀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돈 관련된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은 삶이 팍팍해지더라고요. 많이 사람들 많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버이츠 하면 사람들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찾아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버이츠 실제로 라이더를 하는 친구를 불러서 조금 인터뷰를 해봤어요. 재밌죠? 저도 한번 해볼까? 60만 원 번다는데? 아무튼 오늘도 여기까지 PD였고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가 되겠습니다. 사요나라.